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시작할까요? 네, 지난 26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제34기 추도식에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이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고 박 전 대통령을 불렀고, 남유진 구미시장은 님께서 난 구미 땅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심 씨가 왜 박 씨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나? 네, 아무튼요. 네. 또한 서강대 총장을 지냈던 손병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도 같은 날 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와 같은 찬양 발언이 알려지자 SNS 공간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쯤 되면 북에서 어버이 수령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북은 어버이 수령이고 남은 아버지 대통령이고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지금보다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는 말이 나왔는데 머지않아 일제 시대가 더 좋았다는 말까지 나오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착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거라는 지적도 보였습니다. 네. 또한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 34주기 추모 예배가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영진 원미동 교회 원로 목사가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정말이야 독재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어. 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 예. 이에 대해 한 트위터 용자는 박정희 독재를 옹호하려다 보니 하나님까지 독재자로 몰아붙이는 자는 독재 광신교도이지 절대 예수님 종교가 아님이라고 비판했고요. 예. 예수님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신으로 모시는 건가 이단이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크게 공감하는 건 네, 박정희에 대한 애착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아부하는 거다. 제가 보기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 깜짝 시구에 나선 것이 SNS 공간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예. 한 트위터 용자는 박근혜가 국정원 부정선거 국면에서 한국 시리즈 시구에 나섰다. 불현듯 광주 학사로 프로야구를 출범시키며 시구에 나선 전두환이 떠오른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거꾸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썼고요.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당신이 설 자리는 아닌 듯 이제 쇼는 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른 트위터 용자는 녹조가 푸르 딩딩한 강가에서 자전거 타고 사진 찍는 이명박이나 이 상황에 시구하는 박근혜나 국민 약 올리는 데는 아주 딱 먼 남매처럼 닮음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명박이 불통이라면 박근혜는 먹통인 듯 대한민국이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 부정선거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노골적인 검찰 수사 책임자 교체로 분노가 일렁이는데 프로야구 시구나 던진다. 골백 번 생각해봐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자,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이어서 군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에 개입을 해서 뭐 댓글, 그다음에 트윗글 이런 것들을 마구 올린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 연결할 분은 민주당의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최고위원회하고 의원총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국정감사가 3분의 2 정도 지난 지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수사대, 네. 국가정보원 등등 지난번 대선 때 부정선거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는 그것을 삼국일경의 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 뭐예요? 삼국일경이? 예, 국가정보원, 국정원이죠. 예. 국군사이버수사대, 예. 또 국가보훈처, 아, 예. 그리고 경찰. 예, 예.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간접 정황만 드러나 있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헌법이 부여한 네. 공간에서 실질적인 증언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위증을 조사했더랄지 혹은 법무부의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확인 감사 기간입니다. 네. 3주째 마지막 종감이죠. 종합 감사 기간인데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꼭지를 따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정황 증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네. 해당 부처의 장관들, 국무위원 혹은 기관장들 상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꼭지를 따는 것을 이번 주 목표로 하자.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보위원회하고 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두 겸임 상임위원회죠. 네. 그리고 또 예결위가 있죠.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로 가게 되면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결국은 해임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지를 따고 예. 증거에 대한 예. 다음 주에 이제 해임을 갖다가 의제로 올리는 해임이요. 관련 책임자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책임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이라든지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해임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대상은 뭐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네. 그것이 이제 이슈로 부상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헌법 불복이란 프레임을 우리가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쪽에서 대선 불복을 얘기하는데 예. 대선 불복은 애당초 무슨 근거가 없는 프레임이고요. 네. 지금 이제 헌법 불복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헌법 제1조는 주권 재민의 사상이고요. 예. 헌법 제5조는 군의 정치적 중립이고요. 예.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죠. 네. 헌법을 불복하고 헌법을 부정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큰 성과고요. 두 번째는 그전엔 과거 정권 책임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예. 그게 나랑 무슨 관계이냐 댓글 단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 눈덩이가 이제 커지는 거죠. 현 정권으로. 예. 위증 교사, 직권 남용, 예. 수사 방해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 정권 책임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전현직 정권 공동 정범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프레임을 갖다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예. 어제 뭐 의원총회가 있고 나서 관련 보도를 제가 쭉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래서 헌법 불복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없어서 이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다음 주 정도부터 그 해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번 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네. 헌법 불복이라는 거랑 공동 정범론. 네. 그래서 꼭지를 따고 예. 거기와 관련된 증거를 할지는 꼭지를 따고 다음 주부터는 해임 이슈를 본격화하고 네. 또 뭐 원내외 집회를 갖다가 이제 병행해 나가겠죠. 그래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헌법 불복 프레임을 걸었는데 민주당에서.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이제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선 불복 프레임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민주당은 헌법 불복으로 맞받아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게 불복 대 불복이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맞은편에서는 대선 불복 그 이미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결국은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선거 불복 프레임이라고 한 것이 그쪽에서 강조는 하지만 예. 실제로 그 작동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1월달에 대선 결과가 더 시인한다 하는 걸 떠나서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고 한 것만큼 강한 네. 정치적 행위는 없죠. 예. 정권이 인정한 거죠. 인정해서 뿐만 아니라 예. 그들이 내건 공약을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입법하겠다. 네. 그래서 합의까지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불법 프레임을 갖다가 과도하게 저쪽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적 동의를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불복 대 불복을 한 것이 과연 맞냐? 네. 헌법 부정, 선거 부정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선거 부정이라는 얘기를 쭉 써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언론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의 흐름을 또 안 타면 각이 잘 또 안 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분석을 하시면 상대방 논리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오히려 각이 선명해진 그런 측면도 있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명백히 그건 부정선거고 관건선거 아니냐. 그럼 뭐 댓글 공작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까지 유효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떠나서 지난 대선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그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대선 불복에 당당히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네. 자꾸 그래 부정선거라고 해왔죠. 부정선거라고 말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재발방지책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네. 국정원 개혁특위 그다음에 예. 관련자를 문책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이와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시작은 이제 부정선거라는 규정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럼 부정선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불복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아니다. 재발방지를 내놔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어차피 언론의 어떤 보도 흐름이나 유행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갖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숱하게 반복을 해왔어도 네.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강하게 반영을 안 해줬는데 네. 이번에 이제 헌법 불복 이렇게 얘기하니까 각이 쓴다고 봐서 오히려 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제는 물론 이제 선거 부정이라는 얘기니까 네. 그거 이렇게 크게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임 문제로 넘어가죠. 지금 그 해임안을 제출하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예. 발의하면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해임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일단 다음 주부터 해임안을 공론화하고 이슈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임안을 제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이십니까? 그 얘기는? 그 다음 주는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출석한 그 예결위가 열리죠. 네네. 근데 아마 대개 3국 1경의 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산심사라고 하는 거는 대개 상임위에서 거의 다 걸러져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이렇게 크게 심사를 갖다 반복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요. 네. 주로 3국 1경, 국무총리와 3국 1경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산심사가 아니라 부정선거 심사를 하게 되는 예. 그런 기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네. 11월 11일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예. 그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와서. 예. 또 사과를 할지 대통령이 직접 올지 국무총리 대독을 시킬지 보통 취임사 때는 대통령이 옵니다. 네. 또 대독을 시킬지 약간 불투명한데 예. 또 새 예산을 갖다가 제출하면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설명회를 하는 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사과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본회의가 소집되기 때문에 원래 해임 건의안은 제출된 날 네. 제출된 때로부터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네. 그로부터 24시간 내지 24시간 지나서 72시간 이전에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그동안 그 해임 건의를 갖다가 제출 안 하냐, 네. 뜸을 잡냐,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전에는 사실 이게 누적이 안 된 거죠. 축적이 안 된 거죠. 예.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축적이 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근거와 원고들이. 예. 그 사이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이제 또 그 본회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본회의가 처음 열리게 되면 11월 11일 이후에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겠죠. 그러면 분수령은 11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는가를 지켜본 다음에 해임 건의안 제출을 하더라도 그 뒤에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는 이미 다 예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벌써 그렇죠. 예. 어저께 대통령께서 시구도 하시고 아리랑도 부르고 네. 오늘 수석비서관에서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국무총리 보고 네. 나가서 입장 발표하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지금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죄라고 확신된다. 무죄라고 확신되니
잘못된 검찰이 와서 일을 일으켰으니 네. 이거 다 속가내고 볶아내고 네. 앞으로 모든 권력은 김기춘과 박지만으로 통한다. 예. 김기춘과 박지만 민과 군에서 양측으로 진행을 할 테니 도전하는 세력은 용납할 수 없다. 예. 전셋값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 주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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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61판주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죠. 예. 역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STX 웅진 동양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큰 건 사실은 아파트 전셋값의 61번째 주 예. 연속 상승이죠. 예. 그 전에 기록이 언제 있었냐면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30일부터 2010년 3월 9일까지 60제 연속 상승이 있었죠. 예. 사실 그때 밑바닥에서는 천안함 사건 갖고 무슨 지지율이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이 60대 40으로 저쪽이 압도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밑바닥에는 그것이 엄청난 거였거든요. 예. 전셋값 60대 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선거 전까지. 예. 결국 그것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이명박 정당이 패배하고 예. 동력을 잃은 거죠. 예. 지금 61주째 계속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는데 민생 시구는 안 하고 지금 공안 시구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마유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통령의 사과를 민주당은 계속 요구를 해왔지만 저번에 3자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축을 했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일축이 아니라 10축 100축 한 거죠. 1시간 반 동안 회담하면서 1시간 동안 사과 문제 갖고 싸웠는데 네. 일축 정도가 아니라 일축을 한 10번, 100번 했죠. 자, 그러면 며칠 전에 네.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는 불공정했다고 규정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자라고 요구를 했고 자, 그러면 문재인 의원의 이야기까지 종합을 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해당 국무위원의 어떤 해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비밀 등급을 갖다 낮춘다든지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예. 이런 행각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네. 엄호와 어떤 지시 이런 것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는가 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예. 이 부분에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발 방지책이라고 하는 건 폭넓게 보면 네. 하나는 앞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이나 군 사이버 군이 네. 선거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기관장만 기소해 갖고는 안 되겠죠. 아, 그럼요. 예. 공소시효를 갖다가 한 10년이나 이렇게 늘리고 예. 기소유예 같은 건 안 되죠. 제로 토러런스, 무관용 원칙으로 가야죠. 예. 상부의 지시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하부의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도 네. 분명히 거부권을 예. 그리고 우리가 내는 법 중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국정원법이나 이런 거에 예.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든지. 예. 그래서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본인 거 갖다 그 지시를 갖다 이행했으면 그 사람들도 가서 교도소 가서 1년 2년 살아야죠. 네. 그래서 다시는 재발이 안 되겠죠. 예. 그런 제도 재발 방지책, 수사권은 어디로 가냐 마냐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1점 개혁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부정선거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검사가 당연히 지금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논쟁을 하고 찍어내기를 당하고 몰아내기를 당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예. 당연히 그냥 자동 기소가 되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아하.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국정원 개혁, 제도 개혁의 범위를 더 확장이 되는 거네요. 원래는 사실은 제가 내놓은 법안에도 있고요. 네. 다른 국회 내는 법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에서 내는 총괄 법안. 네. 이른바 통일해외정보원인가요? 예. 그 법에는 이제
그 대공 수사권, 네. 예산, 예. 편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냐 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자꾸 논점이 지금 이동을 하니까, 네. 좀 논점을 갖다 좀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그 관련 수사 엄정한 수사를 진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수사팀장도 교체가 됐습니다. 이 두 네.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명백한 거죠. 네. 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 짐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짐이 생각하신 걸 갖다 이행하는 거죠.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나는 5점을 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제가 자주 쓰는 편이지만 예. 지난번 대선 때 연지 곤지 찍고 나왔잖아요. 예.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네. 연지 곤지 찍고 화장에서 나왔잖아요. 예. 근데 화장을 걷어내서 보니까 55,689개의 죽은 깨, 그 트윗이죠. 네. 그다음에 1977개의 댓글, 예. 그 기미죠. 이게 다 예. 발견된 거 아닙니까? 너무 예. 보기가 싫죠. 예. 민낯이 다 드러나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다. 원래 모습으로 다시 연지곤지처럼 보이게 하려고. 예. 그걸 찍어내는 거죠. 몰아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러면 선발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청와대가 궁극적으로 그 노리는 바, 원하는 바는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 이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린 그 일관되게 얘기해온 게 그거고요. 네. 무죄 판결 갖다 지금 유도하려고 한 거다. 검찰총장 최근 얘기할 때부터 네. 수사팀장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9월 16일일 겁니다. 아마 3자 회담 때 예. 김한길 대표의 7개 요구사항 중에 맨 마지막에 그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건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불길한 예감이 있었던 거죠. 그 수사팀의 신분 보장, 예. 그 지위 보장을 그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정말 일축해버렸죠. 그래요. 어. 지금 김진태 그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예단을 또 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김기춘 부통령의 측근이다. 네. 라고 너무 또 예단을 해버리면 또 너무 그렇게 될까봐. 예. 근데 이제 우선 청문회를 통해서 네.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원내 병행투쟁 그 입장은 계속 그 고수를 하는 걸로 언급을 하셨는데 자, 이 장외투쟁 말입니다. 예. 이게 그 동력이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사실 7, 8월 때 국정조사 그 기간을 통해서 네.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중심 공간이 있잖아요. 원내 공간이. 예. 그걸 갖다 응원하고 서포트하는 성격이 강했죠. 그 당시에. 거기서 뭔가 좀 결정적인 걸 따내고 그래서 네.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의 네. 양심적인 증언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중심 공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예. 그런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마 그 시국회를 넘어서는 네. 새로운 어떤 그 연대의 틀이 예. 열개가 생겨가고 조만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동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날씨는 더 추워지고 있고 근데 그 민주당에서 해임건이 한 4개 그 한여름에 7, 8월 달은 진짜 엄청나게 더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그 정도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매주 모였으니까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계절적 요소가 이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설령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의석 분포로 볼 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솔직히 그렇게 그러니까 커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민주당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그건 문제와 불신입니다 이거죠. 예. 사실 우리가 불신임한다는 선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낼 것이냐 탄핵안을 낼 것이냐 네. 고민이 있습니다. 성격을 보다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장애투쟁을 그 질문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후 동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장애투쟁이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이제 겁니다. 결국은 장외투쟁보다는 지지율이죠. 네. 대통령 지지율. 네.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우리가 장외투쟁보다 더 큰 거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예.
네. 폭로를 통해서 5만 개의 촛불에 버금가는 이력을 발휘한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그런 과정이 축적돼서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이 되면 네. 결국 대통령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장외 동력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도 국정 동력을 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련의 투쟁을 하면서 보면 사실은 이 민주주의 회복 그 투쟁보다 네. 공약 파기 민생 회복 투쟁이 훨씬 사실 국민들한테 먹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값이 6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1년 내내 예. NLL 하고 네. 무슨 검찰 길들이기 하고 그것만 하느냐. 네. 공약은 가계부채 탕감 목돈 안 드는 전세 다 지금 실패하고 네. 도대체 대통령한테 비전이 없다. 너무 아마추어다. 이런 것들도 사실 국민들한테는 쉽게 동의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 본회의 끝나고 나면 대정부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국 새 예산안 심의, 예. 법안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타협하고 국민들 앞에 타협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네. 예산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일전에 전병환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그 예산안과 연계 투쟁 여지를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 전병환 원내대표가 물론 명시적으로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시사를 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계속 가져갈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크게 보면 법안하고 예산안이죠. 네. 법안 심의는 저쪽에서 현호섭 부총리가 102개를 갖다 요구를 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102개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몇 개라고 하면 네. 전혀 다른 법안들 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쪽이 요구하는 102개를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102개 먼저 심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 두 번째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죠. 예. 기초연금이라 그거 다 바꾸려면 네. 또 세수를 바꾸려면 세제 개편한 예산을 갖다 다뤄야 되겠죠. 네. 우선 그 예산안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한 건 전혀 다르거든요. 가령 저쪽은 기초연금에서 장을 펼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기초연금을 국민소득과 연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할 것이냐 소득과 연계할 것이냐 하는 논쟁도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그거는 어차피 저쪽의 페이스니까 잘못된 제도라고 할지라도 예. 그 부분 수정해도 저쪽의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선이 저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육 쪽에서 전선을 칠 것인가 하는 전혀 다른 전선의 성격을 전혀 달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아마 토론을 갖다 계속 해나간다. 예. 해결될 때까지 예. 이런 것. 그래요. 국민이 볼 때 누구 말이 더 맞나. 예. 이거 민주당 말이 훨씬 현실적이다. 동의한다. 네. 대통령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이탈남의 인기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소개 말씀 마음에 드시죠? 또 제가 또 엎드려 절 받는 거죠 뭐. 네. 이거 마음에 우러나서 하시는 건지 뭐. 예, 내가 어떤 건지 내가 잘 모르고. 옆구리 찔렸어 제가. 그래, 근데 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인기 코너 분명히 많죠. 그럼 됐어요. 이탈남이 외치는 네. 스타 중에 한 명이신데. 그래요? 왜 또 그 말에 별로 동의를 안 하는 지금 내가 기색이. 이탈남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 정말 이 말기적 증상. 예. 한번 앞으로 진로를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글쎄 주로 아무래도 군인들의 주 관심사죠. 이 일반인들은 사실 조금 알아듣기에도 힘든 분야예요. 군 인사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검찰총장 인사, 감사원장 인사, 예. 복지부 장관 인사, 예.
또 이제 군인사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이제서야 어떤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제대로 된 진용이랄까 네. 어떤 정권의 핵심부 형성하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군인사 경우에 이제 이번에 25일입니다. 예. 군 정기 인사가 발표됐는데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군 인사를 보고 지금 언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씨. 네. 그 이분이 그 육사 출신 아닙니까? 육사 37기입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이 지금 대거 약진했다. 네. 예, 이런 예. 지금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러니까 가장 이번 인사에서 이제 그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박지만 씨는 육사 37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회로 얘기하면 77학번이에요. 예. 육사 기수에다가 40만 더 하면 된다고. 아 그러면 학번이 됩니까? 학번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40년 정도 뒤떨어진 학교예요, 또. 일식이나 사고가. 뭘 또 그렇게까지. 아, 그런가? 예. 하여간 저는 평소에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번에 우리가 육사 한번 얘기하면서 그 학교 내에서 연애라든지 이런 거 뭐 짚은 적 있잖아요. 상금제도. 네. 그런 거 보면 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0년 뒤떨어진 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기 37기가 네. 이제 박지만 동기인데 예. 박지만 씨는 참 불행하게 육사 생활을 했어요. 왜요? 생도 그 저기 재학 중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머니 장례 치르고 3학년 때는 아버지 장례 치렀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임관이 됐거든요. 포병장교로. 아 예.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또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대위 때 이제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예. 교통사고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예, 그 뒤로 방황했잖아요. 이제 어떤 그렇죠. 그 예, 건강 문제 또 어떤 정신적 방황 해가지고 마약 복용 혐의로 해가지고 4번을 구속됐어요. 그랬죠. 네. 예. 이제 끊을만 하면 또 구속되고 또 야. 구속되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는 저건 뭐 폐인된 거 아니냐. 예. 야, 이런 추측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은 500억대 또 갑부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400대 갑부에 들어요. IT 업체 뭐 해가지고 그저 이른바 이지 그룹이라고. 대박 쳤죠 이른바. 그거 다 특혜인데 예. 저기 그 이렇게 포철의 박태준 회장의 알선으로 네. 어디 기업체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저기 포철에서 나오는 그 폐자재를 이걸 갖다가 재처리해서 재판매하거나 또는 거기에 이제 기술을 저기 적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소재로 이래 전자 소재라고도 해요. 그런 거였어요? 네, 여기 회장입니다. 그러면 그 포스코가 지금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약을 하고 방탕을 해도 결국은 대한민국 400대 갑부 안에 들고 저절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네. 네. 예, 이런 거 대선 때 한 번도 문제 안 되대.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출발선이 다르신 분들이죠. 네. 네. 이러는데 그 회사에 그 관리이사가 한 분 계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분이 또 육사 37기예요. 동기네. 예. 근데 중앙고 동창이에요, 또. 예. 그 중앙고 동창 중에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25일 날 군 인사에 기무사로 그 새로운 네. 사령관이 발표된 이재수 중장입니다. 예. 요 이재수 중장이 이제 중앙고 출신이면서 박지만 씨하고는 절친이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육사 들어간 경위가 재밌어요. 그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박지만을 육사 보내야 되겠거든. 네. 그러니까 중앙고에서 제일 친하고 똑똑한 놈들을 다 육사 보낸 거예요. 일부러요? 가서 박지만이 그하고 같이 하라고. 그래서 중앙고 정교 수석이 이재수 지금 중장.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지만이 경호실장격으로 아예 뭐 같이 이렇게 중앙고 출신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군 출신들 사이에서는 이미 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재수 중장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육사로 간 겁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무슨 뭐 자기가 원하고 멀고 뭐 저기 그 시절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예. 뭐 다른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 원하고 말고가. 그래요. 예. 아무튼 근데 네.
자 여기서 자 박지만의 친구들이 약진했다. 네. 군 인사에서. 그럼 이게 진짜로 박지만의 친구들이기 때문이냐? 네. 아니면 약진할 그러니까 시기가 됐기 때문이냐? 네. 이건 좀 갈라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국방부에서는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예. 뭐 박지만 인사 이런 게 아니고 진급할 때가 37기가 진급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중장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하나하나 뜯어보자고 그러면. 예. 그게 말이 맞는가? 예. 이거 아닙니까? 자, 지금 37기 중장이 이번 인사로 인해서 8명입니다. 네. 8명인데 이제 국방부 얘기는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한 기수에서 6, 7명은 나왔다. 아 예. 8명, 한 명 더 많은 것 같고는 많은 거 아니다. 예. 그런데 8명 드물어요. 예. 네,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두고 그럼 평균 몇 명이었는데 한 기수에서 6, 7명이라니까. 6, 7명과 8명의 차이. 그것도 재수 없는 기수는 그만큼 또 안 되고. 예. 군대 이 진급은 운이 많이 따라요. 예. 근데 이 37기가 약진을 했다고 보는 근거가 단순히 이제 37기가 때가 돼서냐.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서 기준점은 중장 3스타를 기준으로 잡고 3스타죠. 그러니까 3스타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37기가 8명이 포진하게 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자, 우선 그 가장 절친이라고 했던 이재수 중장 예. 경우를 한번 보죠. 이번에 저기 중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기무사령관으로 영전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전에 기무사령관이 누구냐 하면은 장경욱이라는 양반인데 예. 장경욱 중장이고 이 사람 36기인데 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난 4월에 기무사령관 임명됐다고. 뭐야 몇 달 안 됐네. 5달.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장경욱 중장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예. 남재준 그 국정원장의 막강 지원을 받은 거예요. 아. 예, 그쪽 사람이거든요. 이야. 예. 그럼 백도 만만치 않은 백인데요. 또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예. 단명에 그치고 5개월 만에. 박지만 씨의 절친이 기무사령관에 앉았다. 네. 그건 좀 약간 이상하네.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36기 동기생들을 제가 주말에 다 만났거든. 아 예. 예, 그 물러난 기무사령관. 예. 그래서 전부 내 보는 앞에서 전화 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예. 다 전화하더라고. 누구한테 전화를요? 그 물러난 장경욱 기무사령관한테. 예. 그런데 전부 답이 그거더라고요. 그 동기생들한테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하자. 아. 지금은 아니다. 야. 예, 의미 있는 여운을 남기고 계세요 이분이. 야, 그러니까 왜 물러났을까? 김종대 편장께서 탁 이 3스타급들을 쫙 모아서 네. 전화 한번 때려라. 예. 그러니까 전화를 때리는. 네. 와. 아니 내가 대단하세요. 제가 잘하는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파워가 대단하세요. 예, 야.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야, 취재인데. 지금 한번 띄워졌어 제가. 예. 그건 띄워줘도 돼요. 사실이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자리에 몇 명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내가 모아놓으면 취재 안 돼요. 한 명 아니었어 혹시? 아니라니까. 내가 36기생들하고 친하다니까. 아 예. 아무튼 예. 그런데 이 뭔가 의미 있는 말을 남기면서 5개월 만에 기무사령관이 그것도 정권 초에 임명한 사람이 경질되는 건 난 처음 봤거든. 그렇다고 무슨 뭐 실책이 있거나 과오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는 보죠. 안 알려져 있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 장경욱 전임 기무사령관이 온 것도 파격이었어요. 예. 그분은 군 정보사령관을 하다가 오시놨는데 예. 정보사가 뭐 하는 데냐면 대북 정보, 예. 이제 대북 군사 정보 그죠? 감청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해가지고 북한 군사 동향을 수집하는 데인데 여기서 기무사령관으로 온 것도 이례적이었고. 원래 그런가요? 네. 정보사에서 기무사 오는 게 이례적이에요? 그 원래 정보기관들끼리는 이렇게 조금 그 약간 갈등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인사교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공안통, 특수통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나 보죠. 그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36기가 물러났다고. 네. 그래서 37기가 이제 기무사령관 자리를 꽤 찼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삼성장군 군단장급 지휘관 중에서 아주 요직 중에 요직이 또 하나가 특전사령관이에요. 예, 그렇죠. 예, 여기에 역시 육사 37기 전인범 씨 임명이 됐는데 이 특전사는 사연이 많아요. 제가 한번 여기 나와가지고 그 특전사 성추문 사건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예, 기억나요. 특전사령관이 공관으로 여군 하사를 공관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그래서
작년 4월이죠. 이때 멀쩡한 특전사령관이 보직 해임되고 군복 받는다고. 네. 예, 그 후임으로 임명됐던 어떤 특전사령관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약 한 1년 반 정도 한 자리에 37기가 이제 치고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비정상적인 인사예요. 예. 가만히 예. 있어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뭐 다른 민간기관 같은 이제 임기제가 있긴 하지만 네, 근데 뭐 군 같은 임기제가 있는 건 아니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 어떤 그 임기. 네,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군에서 통상 얘기하는 임기제라는 거는 아니, 다른 의미가 있어. 보직에 보직 관한 임기 거는 얘기하는 거죠, 저는. 통상적으로 지휘관은 2년 정도라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정치 논리에 의한 군 인사의 어떤 입김이 영향력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져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 이게 그러니까 그 뭐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보직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런 건 없지만 관행적으로 한 2년 정도 채우고 네, 다른 데로 가고 네, 이게 이제 관행이었는데 네.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 1년 반 만에 이번에 교체가 됐고. 네, 그 전에 그렇죠. 네. 네, 또 뭐 성추문 사건으로 그 임기 제대로 마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뭐가 성추문이? 아니 그것 때문에 저기 물러나는 건 옷 벗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앞에 건 아니지. 어떤 거요? 성추문. 아니 그러니까 성추문 때문에 특전사령관 보직 해임되고 옷 벗었다며.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옷을 벗은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특전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풍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네.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을 답변드리자면은 하도 시킬 놈은 많고 네. 정치적으로 또 자기가 이제 그 빚을 진 사람들이 많다고 그 정권의 어떤 유력자가 아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는데 저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저놈 하나 시켜줘야지 이렇게 빚진 놈들 챙기다 보면은 인사순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방 사단장들 연대장들 보면은 요즘 2년 못 채우고 허다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근데 주변에 견제를 받는다든지 그것도 웃기는 얘기가 그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얼른 빚진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지. 네, 근데 있죠. 왜 군인한테 빚을 지냐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군인을 줄 세우고 싶어 하고 예. 군인은 권력에 줄 서고 싶어 했다고. 이게 바로 정치 군대로 가는 지금 왜 군대에서 요즘 저렇게 종북 교육이다 정치적 편향성을 많이 드러내느냐 하면은 정치 논리에 오염됐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자 근데 그러다 보면 인사가 또 굉장히 그 어지러워집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번에 그래서 특전사령관도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가 왔다. 그런데 한 육사 한 기수가 몇 명쯤 되죠? 그런데 37기 경우에는 300명입니다. 300명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같은 기수라고 해서 네. 다 친한 건 아니잖아. 다 친한 건 아닌데 그렇죠. 아까 그 자, 그러면 이재수 씨 같은 사람이 이재수 씨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이번에 특전사령관으로 온 사람은 박지만 씨의 관계는 그 어떻습니까? 관계는 확실치가 않아요. 네. 아니 그런데 예. 이걸 보세요. 하나의 어떤 사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군의 동기 문화라는 건 하나의 세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수 씨가 박지만 씨하고 친하면 네. 또 이재수 씨가 친한 사람이 있고 네. 그 하나의 어떤 동기생 중에서 하나의 그룹이 있는 거라고요. 예. 어떤 정치적 성향, 출신, 지역 네. 또 물론 어떤 그렇긴 하죠. 이런 예. 어떤 문화. 예.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37기가 군의 주축이 됐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35기, 6기를 무력화했어요. 아 예. 네. 계속 말씀드리면 예. 이 비정상적인 37기 인사가 또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임기제 진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한 번 더 진급시켜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다음 계급으로 진출하지 말고 옷 받고 나가라. 아 그런 게 있어요. 조건부 진급이고 비정상적인 진급인데 예. 이거는 어떤 그 군에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기능에 한해서 정상 진급으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보직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네.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필요해서. 네. 예. 예. 예를 들면 요즘 뭐 사이버 이런 거 많이 뭐 문제 되잖아요. 예. 근데 군에 사이버 주특기란 건 없거든. 그럴 때 이제 그 분야에 특출난 한 사람을 갑자기 이제 쓰게 되면은 예. 뭐냐면 한 2년간 그 일 장군 진급 시켜 줄 테니 하고 네. 군복 받고 나가라. 예. 그러니까 어차피 장군 안 될 사람인데 어떤 특정한 용도로 이렇게 쓰는 네네네. 이런 걸 임기제 진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임기제로 막 연거푸 예. 원스타에서 투스타도 임기제, 예. 투스타에서 쓰리스타도 임기제.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인사문란이에요. 예.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도 쓰는 것이 아니고 예. 남들 정상 진급한 애들하고 똑같이 인사 보직을 돌린다. 그러니까 원 포인트 보직 임명인데 예, 그게 예, 투 예. 포인트, 쓰리 포인트 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조복원 중장 예. 이번에 임기제로 중장 진급을 하면서 국방정보본부장으로 갔습니다. 예. 이 자리 원래 임기제가 간 거 처음입니다. 이것도. 아, 그런 거요? 예, 이거 비정상적인 진급이고요. 또 37기 그 동기생 중에 엄기학 중장 예. 이번에 진급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노크 탈북 때, 노크 기순 때, 예. 그 저 견책을 받으신 분이거든.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조복원 중장의 그때 엄기학 사단장이었나 씨- 보죠? 그럼? 아니 이제 합참에 계셨어요. 예. 그때 거기서 보고 라인이 다 허위 보고한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진급 자원이 맞느냐 하는데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예,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조금 석연치가 않다. 예. 그 다음에 올해가 37기가 1차 진급이 아니라 이미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예. 4월에 신원식 중장, 양종수 중장 등이 진급을 해 있었다고 37기가 또.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 박찬주 중장, 김영식 중장 뭐 이렇게 저기 진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분들하고 다 합치니까 인원이 이제 8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 예. 예, 그런데 특전사, 수방사, 그다음에 기무사 예. 이런 게 이제 군단장급 지휘관 중에 최고의 요직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37기가 다 차지한 거예요. 37기가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저기 이 기무사령부로 사령관으로 영전한 이재수 중장은 네. 전 보직이 뭐냐면 육군 인사사령관인데 예. 여기에 이제 인사사령관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기무사령관으로 영전을 하니까 예. 그 자리에 이제 그 37기 후배 기수가 후임 사령관을 승계해야 되잖아요. 38기가 해야겠죠. 예, 8기나 9기나. 예. 근데 그게 아니라 36기가 갑니다. 예. 뭐야? 예, 이것도 거꾸로 가는 인사인데 나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저기 지금 1군 단장 36기를 임명했는데 예. 이분이 인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실제 그 자리에 갈 만한 그 기수의 인사 전문가들은 몇 명 있어요. 2명 정도. 네. 그 사람이 이제 갔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인사사령관하고는 전혀 그 인연이 없는 뭐 인사 업무를 안 해본 네. 포병 작전 출신의 군단장이 그리로 갑니다. 예.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도 대부분 보면은 조금 이제 보은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네.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네. 이제 군대 우리는 뭔가 사실 생경한 이름이잖아요. 이름 석자가 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시죠. 군 안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은 다 알지. 이 양반은 예. 무슨 전문가? 예, 그죠? 예. 야전통,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략통 이런 네, 게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아 있죠. 자,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볼 때는 이번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 관계 없는. 그러니까 영어 선생이 수학 선생 모자란다고 가서 수학 가르치고. 그런 겁니까, 요번이? 그게 바로 인사사령부 케이스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정보사령관하고 기무사령관하고는 뭐 그것도 교류가 안 되지만은 요즘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예. 어. 그럼 특전사령관은 이번에 갔던 그 37기는 그 전에 뭐였습니까? 그거는 특전사까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특전사 경우에는 이제 어느 그 야전에서 작전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은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전인범 씨는 전작권 추진 전환 단장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특전사령관으로 갔단 말이죠. 아, 예. 예,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진급 적체 기간이 길어가지고 계급 정년에 걸려 있었다고. 그래서 그래요? 군복 벗고 나갈 거라고 이제 봤는데 예. 이분이 이제 진급을 해서 특전사령관을 간 거 보면은 역시 대단한 배려를 받았지 않았느냐. 예, 이게 언론의 이제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다 3스타급이잖아요. 지금은 3스타 얘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3스타 자리가 몇 자리예요? 토탈? 그게 한 일선에 군단장들이 또 있으니까 예. 한 30개 정도 안 될까 싶어요. 30개에서 8명이 예. 육사 37기.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거명한 3스타는 최고 요직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군대가 3스타가 같은 3스타가 아니에요. 군대는 보직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기 중에서 그래서 뭔가 별로 요직이 아닌 네. 또 3스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어디 위원회 위원장. 예. 그 개털이지 뭐야. 그다음에 예. 저 교육사령관. 예. 예, 이런 그 나가는 자리거든요. 그 듣는 교육사령관 기분 되게 나쁘겠다. 아니 자기들도 알아. 그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예. 예. 그런데 예. 이번에 교육사령관은 36기가 갔는데 네. 예, 이분이 임기제 진급을 연거푸 2번 하신 분이에요. 예. 예, 이거 원래 이거 저 인사 군기 문란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거. 네. 그런데 36기가 갔다고? 예. 보라고 이런 어떤 그 3스타 중에서 영양가 없는 자리, 예. 경로당 나가는 자리 이런 건 36기가 가잖아. 그것도 임기제 진급자로.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37기가 군의 주력이 됐다고 보는 근거가 이거예요. 네. 35기 6기들이 이렇게 무력화가 되고 네. 앞으로 진출이 그 유망시되는 예. 군의 노른자위 저기 삼성 장군 시기에 37기가 예. 다 포진을 했다 이겁니다. 교육사령관 이게 아무리 나가는 자리라고 하면서 그렇지 임기제 진급을 2번 시킨 분을 네. 36기를 보냈다면 이분이 뭐 다음번에 어떤 그 뭐 진출하기가 좀 그래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36기를 쭉 돌아가면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번 군 인사에 대한 네. 36기의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좀 황당하다. 그런 거였습니까? 예, 황당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 사회의 하나의 어떤 우리가 분기점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물론 박지만 씨 어떤 그 그룹이라고 해서 37기가 대거 약진한 측면도 있겠죠. 예.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한화회 마지막 기수가 36기까지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한화회 비한화회로 양분이 돼서 군이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은 어떤 이런 현상들 선배들의 유산은 36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회가 운영될 때 맨 마지막 기수가 36기군요. 36기입니다. 맨 꼬레비가.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소위하거나 뭐 이럴 때 좀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37기부터는 정치적으로 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37기부터는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이번 인사에서 또 한 가지 백미 예. 이제 37기 여기 주요 어떤 그 지휘관들 얘기를 했지만은 참모직위 중에서 합참 차장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합참 의장이 해군 출신 최윤희 네네. 해군 총장이 의장으로 와오다 보니까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분 발언은 세게 하대. 그러니까 더 발언은 더 세지는 거예요. 예. 예. 원래 진짜 지혜로운 장수는 그렇게 경거망동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꼭 뭐 보여주고 싶어 하는 자들은 속이 조금 물러터진. 북괴라는 단어 참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밑에 합참 차장 예. 이게 원래 해공군 몫인데 이번엔 육군으로 갔다고. 예. 해군이 의장 왔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이 36기. 예. 그러니까 저 김현집이라 중장이 왔는데 네. 이분이 전두환 대통령 조카 사위예요.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 예전 사위는 지금 새누리당 대표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죠. 네, 부대표하고 있고 예. 조카 사위는 이제 군에서 예. 어떤 거 합참의 작전에 어떤 거 최고위급에 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썩어도 준치야. 예. 어떻게 그래? 사위들이 다 그래? 개인적 능력이 탁월했나 보지. 예. 아니 그래서 아예 여기까지 내다보고 다들 결혼 대상자를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선정했다는 거 아니야. 예. 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나 일가들은 결혼의 자유도 없는 거라고. 대통령이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학교를 정해주고 학교를 정해주고 친구도 정해주고. 예. 그걸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가 다 뒷받침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가름을 한번 해봅시다. 박지만 씨의 그 친구들이 지금 군의 요직에 진출을 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번 인사의 결과를 좀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정권 초에 이제 그 안보 수뇌부에 진출한 남재준 국정원장, 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네. 박흥렬 청와대 경호처장,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육사 1학년부터 3학년까지라 그랬어요. 그때 한 시기에. 예. 거기에 김관진 장관까지 하면 4명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라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갈라먹는 거 아니냐, 나눠먹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번 인사에는 거기에 이제 박지만 변수까지 끼어들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타협의 어떤 엉성한 절충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 인사가. 예.
예. 그런데 그 우리 군 그 최고 그러니까 안보 조직의 최고위층들께서 인사의 의견 일치를 보기가 쉬운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김장수 안보실장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인사에 대해서 서로 정반대의 판단을 갖고 있어 옛날 현역 때부터 수시로 갈등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네. 네. 특히 그 남재준 총장 때 육군 인사비리 의혹 수사가 있었어요. 이때 그 저기 법무관들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네. 진급계장이 캐비넷을 뒤지려고 하는 수사관을 온몸으로 맞고 나섰다고. 예. 그걸 수사관 4명이 강제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캐비넷의 그 저 서류들을 압수해 보니까 거기 이제 남재준 총장이 저 친필 메모가 발견이 됐다고. 이걸 사진으로 다 채증해 놨어요. 예. 그게 어떻게 인사에 반영이 됐는가를 다 확보한 거죠. 증거가. 예. 예, 이러면서 어떤 그 막 그 극단적인 인사 문제의 어떤 그 저기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니까 당시에 사단장급으로 있던 육사 35기가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네. 총장 퇴진하라. 예. 총장 퇴진 연판장을 어. 예, 사단장급들이 돌렸다 이겁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그 남재준 총장이 퇴임을 할 때 그렇게 끝이 좋질 못했어요. 야, 사단장급이 연판장을 돌렸다. 연판장을 야, 돌렸어요. 그것도 큰 사건이네. 야, 육군 인사에 대한 제언을 네.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군의 상명하복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야,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평생 못 잊을 사건이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공산주의자들의 탄압 음모론으로 이제 예. 다시 또 미루고 계시죠. 예. 예, 그건 아닌데 예. 지들이 그 무슨 그러는데 예. 그 후임 육군 총장이 김장수 총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재준 총장의 어떤 측근들을 대거 진급해서 탈락시킨다고. 네. 그래가지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 어떤 그 당사자들이 지금 한 정권에 한 지붕 아래 다시 모여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챙겨주고 있어요. 이게 인사에 육군이 인사를 하는데 아주 그 복잡한 변수가 됩니다. 네. 결국 그러는 와중에 이제 37기들이 이제 일제히 박지만한테 줄 서는 분위기. 예. 예, 이런 어떤 것들이 확산이 되고 또 군 내에서는 37기 중에 누가 박지만 씨하고 친할까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이 된다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리로 알아서 줄 서는 네. 예, 아주 정치 논리에 오염된 하나의 어떤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군만이 아니라 새 정권이 등장만 하면 네. 누가 실세냐, 어디가 근데 동아줄이냐. 이 정권의 특징은 실세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육사 출신을 국정의 요직에 두루두루 등용을 하다 보니까 네. 현역들이 누구한테 줄 서야 될지가 헷갈려졌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한 거라고. 그렇죠. 킬체인 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인사 정보를 수집하는데 고성능 레이더를 가동해서 그 레이더 기능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전심 전력으로 가동을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교들이 그 자기들이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삼각지와 청와대를 주로 바라보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박지만의 친구들 3스타급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박지만의 친구들 중에서는 2스타급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 일부 뭐 투스타급, 원스타급, 대령급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제가 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요번에 인사가 있었지만 또 내년에도 있을 거고 내후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가. 그러다 보면 지금 2스타급 내지 1스타급의 박지만의 친구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약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 조짐이 나왔는데 예. 그 뭐냐면은 옛날에 국방부 탄약과장이란 분이 인사 진급 로비를 해가지고 네. 실제 진급이 된 적이 있다고. 2009년 사건인데 예. 그 육사 37기 예비역들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 군부대 주변에 골프장 인허가를 하려고 그랬다고. 네. 예, 이 로비에 진급 로비 장군이 장교가 끼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거긴 진급이 잘 안 됐던 자원이에요. 그러다 원스타로 진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배려해 주는 방법은 진급만이 아니고 예. 인허가 예. 나 아니면 어떤 예비역 예. 뭐 이러면서 끼리끼리 또 이렇게 동기생 문화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뭡니까 어떤 그 37기가 이미 그 박지만 씨가 있는 회사에 관리 이사로 가 있다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선후배 동기 관리해야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공정함을 기해야 되니까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박지만 씨가 진짜로 알게 모르게 힘을 발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정반대로 네. 박지만 씨는 가만히 있는데 팔아먹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당연히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히려 정권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개연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그러면 박지만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박지만 씨를 무조건 네. 박지만 씨가 그래서 군 인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 뭐 호카호이를 한다. 네. 이렇게 또 결론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거는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모든 어떤 그 군 안팎의 시선이 혹시라도 37기의 무게가 쏠리지 않을까 의심하던 터에 네. 35기 6기가 무력화되고 네. 37기가 군의 요직을 다 장악하는 예. 이런 현상의 대약진 현상이 벌어졌다는 건 오비일학. 예. 예. 일단은 최소한으로 봐도 오비이라. 오비일학. 예.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예. 전 언론이 이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저 박지만의 친구들 중에 투스타도 있고 원스타도 있을 거 아니냐. 대령도 있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내년 내후년에도 하면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치죠. 네. 그럼 그 후배들인 38, 39기는 불만이 되게 많겠네. 그러니까 뭐 역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가 또 기대했던 어떤 거, 뭐 어떤 전리품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는데 글쎄 그런 측면은 항상 있겠죠. 그건 인지상정인데. 네. 그런데 어떤 그런 면보다도 역시 군이라는 거는 가장 선두 그룹이 어떤 인맥의 어떤 그 분포도를 가지냐. 네. 예,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전에 이제 그 그러니까 군 내에서의 항맥, 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지연 네. 이런 것들 한번 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회라고 하는 어떤 그 아주 그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정한 어떤 조직 내에서 군 조직 안에서 연줄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거를 박지만과 그 친구들이라고 명명을 합시다. 네. 그러면 이것이 그 이전까지 계속 있어 왔던 군 안에서 일정한 연줄 뭐 그냥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까? 그거는 그 단순한 연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 박진만 그룹에서 신념화된 하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네,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남다르리라고 봐요. 네. 우선 현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 이건 아름답게 표현한 거지만, 진짜 이 정권에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모든 걸 다 걸 수 있느냐? 네. 우리가 한번 뭐 또 왜 조폭들도 그러잖아.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두목을 위해서 그죠? 뭐 하듯이 어떤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떤 그 스스로 신념의 뿌리를 이미 내린 사람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정치 의식은 편향적이고, 예. 그러면서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물들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 네. 이러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집단화되는 건데, 그 이전에 군 조직에서 연출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사적인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기 이익, 뭐 예, 인사라든지.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예. 정권과의 코드를 일체화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줄이 약간은 성격은 다를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높은 충성도와 네. 어떤 그 결집력, 또 과거 하나회로부터의 자유로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37기 선두 그룹의 세력화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했다. 네. 이것이 무르익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경우에 이건 제 한 가지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은 내년에 이제 그 이맘때 대장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때 37기가 어쩌면 진출할지 모르겠다. 아. 예, 그래서 그 최윤희 해군 합참의장이 그 버티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아. 예, 이분은 이제 그때까지 가기 위한 관리용으로 임명을 해놓고 이 양반도 단명으로 갈 수 있다. 단명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어쩌면은 37기가 이제 그 군의 최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일이 일어나면 네. 이거는 뭐 37기 쿠데타라고 봐도 저기 또 어쩌면은 적절할지도 모르는 예. 굉장히 그 저기 나름대로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군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군 참모총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합참의장이라든지 뭐 군사령관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최고위직을 네, 그렇습니다. 37기가 점령하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박근혜 정권이 군을 맡긴다. 예, 이런 어떤 의미, 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박지만과 그 친구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짧게 네. 하나만 좀 더 짚어야 되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좀 별도로 하나 여쭤봐야 될 거 있는데 지금 네. 그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예, 이 그 일본 그죠?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주로 MD와 관련해서 네. 우선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MD라는 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의미하는 건데 삼각 일체화는 끈인데 예. 어떤 이런 면에서 미국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하나의 어떤 그 한미일 일체화에 조금씩 한 발씩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 관련해서도 네. 우린 빼주라라고 그 오늘 지금 조간에 쫙 나왔던데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MD를 하기 위해서 자꾸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산다, 뭔 산다 해놓으니까 예. 자꾸 제가 하는 의심이 더 고조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렇게 일체화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MD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관리용 발언으로 예. 예, 그런 어떤 일본하고 또 거리를 두는 발언으로 균형 맞추기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관리용 발언으로 보십니까? 관리용 발언.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아니죠. 그 MD 얘기하니까 며칠 전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네. 우리는 미국 MD에 편입 안 된다. 네. 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네. 한국형 MD로 갈 거다. 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글쎄 내가 수도 없이 한 얘기인데 그 얘기. 예. 아니 그러면은 저기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부산행 고속철도를 탔다 이거요. 예. 그러면 부산 끝까지 가건 중간에 대전에서 내리건 예. 한 열차를 탔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MD라는 건 하나의 열차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형 MD는 하층 방어 예. 고도 30km 이하. 예. 그다음에 미국형 MD는 고층 방어 고고도입니까? 고고도 예. 뭐 100km 이상.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미국 MD고 요 하층은 한국형 MD다 이 얘기인데 국방부가 하는 얘기는 아니 고층이건 상층이건 하층이건 간에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어떤 그 정보 감시, 요격, 경보, 야 이런 어떤 그 같은 플랫폼 위에서 예. 단지 무엇을 마지막으로 쏘느냐 요것만 다른 거예요. 예. 그것도 미국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거 미국이 이미 저기 뭡니까 한국의 이런 어떤 흐름은 자기네 MD로 들어온 걸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미국 MD 체제에 편입되는 거 흐름은 지금 잡힌 거고 거기서 김장수 실장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하고 우리하고는 별개다. 예. 그러면 한국형 MD가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이 글로벌 MD 하나 갖고도 30년간 저절하는데 예. 개발을 못하고 성공을 못해서 쩔쩔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한국형 MD를 합니까? 제가 바로 여쭤보면 네. 한국형 MD를 구축한다고 치고 네. 그 MD의 그 무기 체계는 다 미국제 아닙니까? 다 미국 거에다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전부 미국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MD에 편승해서 네. 그대로 가겠다. 그런데 말만 한국형 MD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은 한국인만 이런 용어를 쓰고 미국에서는 한국형 MD란 말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요전에 우리 그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 열릴 때 우리 체면 봐줘서 예. 척 헤이글 장관이 한국형 MD를 존중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한 게 전부예요.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MD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예. 거기에 뭐 한국형이 따로 있고 미국형이 따로 있고 똑같은 무기 체계, 똑같은 정보 감시 시스템인데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정보의 어떤 그 이중적인 거는 국민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그 정리를 하면 요즘은 그 예를 들어서 외국제 자동차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브랜드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외국제 브랜드가 땡땡 자동차면 음. 땡땡 코리아 이렇게 붙잖아요. 예, 예. 회사 그러니까 수입 업체가 그렇죠. 딱 그거네 그러면 그렇지. 뭐 모든 건 다 그냥 외국제인데 음. 독일 차인데 네. 땡땡 코리아 요것만 붙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이치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그거예요. 그 MD가 그 MD입니다. 조금데 그래서 김정수 실장이 집단 자위권 우리하고는 별개다. 우리 빼라라고 해서 네. 맞는 말 했네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용이라니까요. 그건 관리용이고. 예. 네. 그건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냥 간다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니까. 지금 이 2차 대전 이후에 지난 70년의 전후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예. 예. 이거 보통 시간. 자, 그러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을 안 하는데 왜 한미일 해상 훈련은 같이 하고? 예. 예. 또 저기 지금 한일 간에 뭡니까? 정보보호 협정 무산됐지만은 예.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미일 외교 국방장관회담하면은 한국하고 군사 협력한다고 다 얘기하고 있고 네. 미국 합참의 군사 전략서에 아예 이걸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예. 이 모든 흐름이 다 뭐야 그러면 예.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하는데 그 얘기가 그럼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거는 어떤 큰 전략, 그 하나의 동북아의 미국의 어떤 그 대전략이라고나 할까 하는 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을 블록화한다는 거. 예. 여기로 이제 치닫고 있는 거고 그 역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신마진 클럽 회원 나정현이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